비싼 의료비 때문에 특정 계급만이 독점했던 고려 초기. 백성들은 병에 걸리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기 일쑤였는데, 이런 백성을 딱하게 여겼던 고려의 16대 왕 예종. 결국 예종은 1112년 해민국을 설치한다. 무료로 진료를 보거나 약을 나누어 주었던 해민국의 의원들. 이러한 고려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태조 1년, 조선에도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백성들의 의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서민의 병원, 해민국. 자, 고려시대 이전에는 서민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나요? 있긴 있었지만 좀 미흡했죠. 이전 시기에 체계화된 의료 제도라든가 의학적 발전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의사 선발, 의사를 그때 선발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기록이 나와요. 해갖고 과거제도, 의사 과거제도가 시행되어가지고 그때도 어려웠겠죠? 예, 아주 어려웠어요. 능력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지원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의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면 그 의료 시설이 더욱더 많아진 시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 고려가 이제 국가가 좀 정비가 되면서 중앙하고 지방에 의료기관을 설치를 하는데요. 중앙의료기관으로 이제 태의감이라는 곳과 상약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의감에서는 이제 양방관료, 백성 등을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약품을 제조한다거나 의학 교육 및 의원에 대한 과거를 이제 관장했습니다. 상약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궁중의 의학을 관장하고 문무 관리의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그 서민을 위한 이제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서대비원, 제위보, 해민국 등에서 백성들을 치료해줬고요.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나요? 예, 사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의학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과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음에는 주로 이제 지배층, 주로 네. 이제 고려 시대의 지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지방에서는 이제 향리들이고요. 네. 중앙에서 이제 관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에게 이제 자격을 먼저 줍니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좀 뽑으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료 중에 시험을 보려니까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관료 중에서 의학에 관련된, 즉 의업을 과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2개월간의 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넓혀서 일반 서민들도 의업에 관련돼서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줘서 가능하면 의료인들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의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의사들은 이제 중인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과에 합격한 사람들의 대우가 이제 5품 이상이라는 거죠. 뭐 조선 시대로 치면 당상관급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좋은 대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의사가 많이 편찬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의사 중에 가장 오래된 의사인 향약 구급방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 향약 구급방은요 고려 때 출간되었지만은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때 그런 책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한의 의사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기초 이론서의 쉬운 해석이라든가 정리를 통해서 의학의 어떤 수준 향상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고려 의학이 중국 의학하고 좀 더 탈피해서 새로운 의학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는 그런 책이면서 그 시기가 고려 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송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주로 이제 송나라에서 발간돼 있는 많은 의학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의학 자체도 더 많은 한 단계 진보된
그 이론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제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으면 침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가끔. 아, 예, 그리고 예. 맥 짚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분야들이 그럼 고려 시대부터 좀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죠.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임상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당연히 이론 쪽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독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기록에 남긴 거에 따르게 되면 국왕도 한약을 배워서 실제로 왕비의 약을 직접 지어주기도 하고요. 고려 중기에 살았던 이규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자기 집에 약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을 기르는 정원인 셈이죠. 그러니까 약 재료를 자기가 직접 생산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고려시대 의학이 많이 발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이렇게 한의사의, 그러니까 한의학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역사 공부도 되고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요. 흥미진진한 네. 것 같습니다.